저는 70세를 갓 넘긴 박미경이라 합니다. 서울 외곽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미경 식당이 제 삶의 전부라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밥을 지어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은 비바람에 희미해졌고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었지만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 간판을 따스히 비추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저는 부엌에 서서 된장의 구수한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식당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나무 테이블 5개와 오래된 선풍기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40년 전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골목에서 가장 바쁜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저녁이면 웃음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끝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6개월 전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뒤로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부엌에서 도마 위에 멸치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나무 도마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았고 칼질할 때마다 나는 툭툭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부엌은 고추장의 매콤한 냄새와 된장의 깊은 향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찌개가 부글부글 끓으며 뿌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김이 부엌을 감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향기, 이 소리가 제 삶의 중심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를 메웠습니다.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도자기 잔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으며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붙은 재개발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곧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문구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 식당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곳을 열었을 때 우리는 젊고 꿈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미경 씨, 이 찌개 맛이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웃었고 남편은 계산대에서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이곳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났고 이제는 가끔 손자 민수가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제게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손님의 주문을 잊어 사과해야 했고 어제는 찌개에 간장을 넣는 대신 고추장을 2숟가락이나 더 넣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 구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저는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트는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는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된장찌개 레시피, 남편과 함께 개발한 고추장찌개 비법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페이지는 기억이 흐릿해진 제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무슨 양념이었지?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애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노트의 거친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았지만 기억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자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머니 기다리고 있을게.
민수는 20살이 갓 넘은 대학생으로 바쁜 와중에도 가끔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방문이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냄비에서 나는 부글부글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고추장의 붉은 빛이 된장과 섞이며 짙은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저는 나무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손님들과 나눈 웃음, 남편과 함께 보낸 밤, 자식들이 뛰놀던 골목. 그 모든 것이 이 식당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마저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손님 몇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골이었고 저를 미경 씨라 부르며 따스히 인사하였습니다. 오늘도 찌개 부탁해요. 그 맛이 그리웠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며 양념통을 잘못 집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찌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릇에 담긴 찌개의 김이 뿌옇게 피어올랐고 저는 그것을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은 한산하였습니다. 골목은 어두워졌고 멀리서 들리는 공사 소리가 재개발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골목은 고요했고 낡은 벽돌 벽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떠나란 말인가. 치매로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도 이 식당이 제 삶의 뿌리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저는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고요하였고 새벽 공기에 서늘한 기운이 뺨을 스쳤습니다. 미경 식당의 나무 문은 세월의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무거움을 대변하는 듯 하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스테인리스 싱크대의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채우고 불을 켜며 하루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추장의 붉은 빛이 물과 섞이며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된장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 익숙한 향기와 소리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손님 몇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청년이 메뉴판을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빨리 부탁해요. 시간 없어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된장찌개에 고추장을 얼마나 넣어야 했던가? 아니, 간장을 먼저 넣어야 했던가? 손이 떨리며 양념통을 잘못 집었고 결국 찌개는 평소와 다른 색깔로 완성되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부족한 어딘가 밋밋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테이블에 내놓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 맞아요? 맛이 왜 이래요? 한 청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실수를.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느려? 치매라도 있나?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나무 도마를 손으로 짚으며 숨을 고르려 하였습니다. 도마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익숙한 감촉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이곳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녁이면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퍼졌고 단골 손님들은 미경 씨 찌개는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손님들의 비판은 제 자존심을 짓밟았고 치매로 인한 실수는 제 존재를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재개발 업체의 직원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이 골목은 곧 철거됩니다. 보상금은 드릴 테니 빨리 이사 준비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고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낡은 가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가 들어서야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제 삶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떠나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정된 일입니다. 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냄비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의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 차가움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공고문은 골목 곳곳에 붙어 있었고 매일 아침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청춘을 바쳐 만든 공간이었고 자식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콘크리트 더미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은 한산하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나무 테이블 위로 차갑게 떨어졌고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글씨는 희미해졌고 내 기억도 그 글씨처럼 흐릿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재료였지?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애써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트의 거친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것은 제 절망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알바생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손님들 불만 많아요. 찌개 맛이 자꾸 달라진다고.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민재야,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 이제 좀 힘드신 거 아니에요? 치매 때문에 실수 자꾸 하시잖아요.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민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골목은 고요했고 낡은 벽돌 벽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공사 소리가 재개발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골목 끝에 붙은 공고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나도 나를 잃는 거야. 치매로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도 이 식당이 제 삶의 뿌리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단골 손님인 최 노인께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의 어르신으로 이 골목에서 50년을 사셨습니다. 그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찌개 부탁해. 그 맛이 그리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양념을 헷갈렸고 찌개는 미묘하게 맛이 달랐습니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아쉬움이 스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며 속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식당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멀리서 들리는 공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이 유난히 선명하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는 제 기억을 앗아갔고 재개발은 제 삶의 터전을 위협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비판과 직원의 냉대는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절망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어느 흐린 아침 저는 미경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골목에는 비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의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고 저는 냄비에 물을 채우며 불을 켜기 시작하였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향이 부엌을 채우고 고추장의 붉은 빛이 물과 섞이며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 익숙한 일상이 제게 잠시나마 평온을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재개발 공고문과 젊은 손님들의 비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와 작은 삼각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짐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된장찌개가 SNS에서 화제예요. 저는 푸드 크리에이터인데 촬영해도 될까요? 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화제라니요. 제 찌개가요. 그게 무슨...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밀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손님이 올린 찌개 사진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찌개는 뿌연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에 담겨 있었고 댓글에는 이런 맛은 요즘 찾기 힘들다. 꼭 가봐야겠어요. 같은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찌개를 끓였지만 이런 주목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재료로 만든 건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정성이 담긴 맛이에요. 그녀의 맑은 눈빛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찌개를 끓여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 저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된장을 풀고 고추장을 한 숟가락 떠서 섞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물과 어우러지며 짙은 향기가 퍼졌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의 깊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두부와 호박을 썰 때 나는 나무 도마의 툭툭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찌개의 김이 뿌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찍으며 감탄하였습니다. 이 향기 정말 대단해요. 영상에 담기면 다들 반할 거예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고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찌개를 저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녀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은이라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의 매끄러운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았고 그녀의 이름 옆에는 푸드 크리에이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식당을 떠났습니다. 저는 나무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작은 일이 과연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뒤 식당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아침 문을 열자마자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테이블에 앉았고 SNS에서 보고 왔어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냄비 여러 개를 불 위에 올리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추장과 된장의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찌개의 김이 뿌연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하였습니다. 이 맛이에요. 영상에서 본 그대로예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고 30년 전의 활기찬 저녁이 되살아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저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화제가 된 그 찌개의 레시피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양념통을 바라보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무슨 비율이었지? 고추장을 더 넣었나? 아니면 치매로 흐릿해진 기억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애써 양념을 섞어보았지만 완성된 찌개는 미묘하게 맛이 달랐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저는 그들의 미소 뒤에 아쉬움이 스며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알바생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손님들 많아졌는데 맛이 좀 달라졌다는 말 나와요. 레시피 제대로 기억하셔야죠.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민재야, 내가 더 노력해 볼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기억 못하시면 식당 망해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여전히 코끝을 스쳤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자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20살이 갓 넘은 대학생으로 평소 바쁜 일정 탓에 자주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 찌개 영상 봤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민수야, 근데 할머니가 그 레시피를 잊어버렸단다.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같이 찾아봐요.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그의 맑은 눈빛이 제 가슴을 따스히 채웠습니다. 민수는 식당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레시피 적힌 거 많아요. 이거 보면서 해보자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스함이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서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고 희미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저는 민수의 도움을 받아 양념을 계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뒤 지은 씨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영상을 찍고 싶다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첫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이번엔 레시피 재현 과정 찍고 싶어요. 저는 놀라 말문을 잃었습니다. 100만이라니, 그게 정말인가요? 그녀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고 할머니 찌개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런 맛이 진짜 정성이다 같은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와 함께 부엌에 선 저는 다시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가 노트를 읽으며 양념을 계량하였고 저는 냄비를 저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한 향과 된장의 깊은 냄새가 섞이며 점차 익숙한 맛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은 씨는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모습을 찍으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 이 장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찌개의 김이 뿌옇게 피어올랐고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작은 희망이 어쩌면 식당을 살릴지도 모른다.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로 찌개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뿌옇게 퍼졌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30년 전의 활기찬 저녁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냄비를 저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한 향이 된장의 구수한 냄새와 어우러져 부엌을 가득 채웠고 나무 도마의 거친 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화제가 된 찌개의 레시피를 잊어버린 탓에 손님들의 미소 뒤에 아쉬움이 스며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치매는 제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빈자리는 절망으로 채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제 손자 민수는 식당에 남아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20살의 그는 밝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적힌 대로 하면 분명 될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스했고 그 따스함이 제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된장찌개 비법, 남편과 함께 고민했던 고추장찌개 레시피가 거기에 적혀 있었지만 치매로 흐릿해진 기억은 그 글씨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읽으며 양념을 계량하였습니다. 할머니 된장 2숟가락, 고추장 1숟가락 반 맞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애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맞는 것 같아. 냄비에 양념을 풀고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를 부었습니다. 두부를 썰 때 나는 툭툭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호박의 부드러운 속살이 칼날에 스치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찌개가 부글부글 끓으며 붉은빛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남편과 함께 처음 찌개를 끓이던 날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민수는 찌개를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예요. SNS에서 본 그 맛이에요. 그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냄비는 또다시 미묘하게 맛이 달랐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정말 못하겠구나.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스함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하면 돼요. 며칠 뒤 푸드 크리에이터 지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지난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이번엔 레시피 재현 과정을 찍고 싶어요. 민수 씨도 같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놀라 말문을 잃었습니다. 100만이라니 정말인가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밀며 수많은 댓글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찌개 먹고 싶어요. 이런 정성이 최고다 같은 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다시 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수가 노트를 읽으며 양념을 준비하였고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지은 씨는 카메라로 우리의 모습을 담으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 이 장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찌개의 김이 뿌옇게 피어오르며 부엌을 따스히 감쌌습니다. 고추장의 붉은 빛이 된장과 어우러졌고 육수의 깊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민수는 찌개를 맛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완벽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뒤 식당은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골목은 생기로 가득 찼고 나무 테이블 위로 따뜻한 찌개 그릇이 끊임없이 놓였습니다. 민수는 SNS에서 식당의 이야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 골목의 가치를 설득하였고 지은 씨는 미경식당을 지키자는 해시태그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의 단골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여 말하였습니다. 미경 씨, 이 골목은 우리 추억이야. 재개발업체에 같이 항의합시다. 그들의 굳은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개발 업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 직원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골목은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식당 하나로 계획을 바꿀 순 없어요.
그러나 민수가 준비한 SNS 캠페인 자료와 주민들의 서명지를 본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 씨의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업체는 철거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민수와 주민들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저는 이 기회를 단순한 성공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노인들이 편히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치매 환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교실을 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지은 씨에게 제 꿈을 말하였습니다. 이곳을 그냥 식당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치매를 앓는 이들에게 요리로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그거 최고예요. 제가 운영 도울게요. 지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하였습니다. 요리교실 영상 찍으면 대박 날 거예요. 제가 전국에 알릴게요. 그들의 열정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뒤 미경식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낡은 간판은 새로 칠해져 햇살 아래 반짝였고 내부는 따스한 나무 가구와 밝은 조명으로 꾸며졌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의 감사 편지와 요리교실 참가자들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미경의 요리교실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메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의 거친 면 소재가 손끝에 닿았고 그 익숙한 감촉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실에는 70대와 80대 어르신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치매로 기억이 흐릿하였고 어떤 이는 손이 떨려 칼을 잡기 어려워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스히 맞이하며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수강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둘러서서 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된장을 풀며 설명하였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께 배운 비법이에요. 천천히 저어서 풀어주세요. 부글부글 끓는 찌개의 붉은 빛이 교실을 따스히 비추었고 고추장과 된장의 짙은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두부를 썰 때 나는 나무 도마의 툭툭 소리가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한 어르신 김할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두부를 썰며 말하였습니다. 미경 씨, 이 냄새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찌개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맴돌았고 저도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박 할아버지는 찌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요리할 줄 아는 날이 올 줄이야. 이 맛 잊을 수 없겠네. 수강생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양념을 섞었고 누군가는 실수로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수강생들의 손을 하나씩 잡아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치매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부엌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구나. 된장의 구수한 향기와 찌개의 따스한 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함께 만든 찌개를 맛보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경 씨, 이 맛이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같이 만들어요. 그 순간 교실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을 되살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따스한 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요리 교실의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는 수강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은 씨는 요리 교실의 첫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또다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미경식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실에 참여하며 식당을 응원하였고 재개발 업체는 골목의 가치를 인정하여 철거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며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떨어졌고 찌개의 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며 생각하였습니다. 치매는 제 기억을 앗아갔지만 이곳에서 새롭게 쌓인 추억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이 식당과 요리 교실이 제 삶의 증거로 남을 것이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경 식당은 이제 단순한 한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공간은 노인과 청년이 함께 웃음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 커뮤니티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칠해진 나무 간판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미경식당이라는 글씨는 30년 세월을 품은 채 새 생명을 얻은 듯 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아스팔트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를 깨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의 거친 면 소재가 손끝에 닿았고 그 익숙한 감촉이 제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된장의 구수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고추장의 붉은 빛이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으며 뿌연 김이 피어올랐고 나무 도마의 툭툭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저는 두부를 썰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재개발의 그림자 아래 흔들리던 식당은 이제 지역 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은 씨 그리고 골목 주민들의 연대 덕분에 철거 계획은 철회되었고 이 골목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식당 내부는 따스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낡은 형광등은 부드러운 조명으로 바뀌었고 나무 테이블은 새로 닦여 햇살을 반사하였습니다. 벽에는 요리교실 참가자들의 사진과 손님들이 남긴 감사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의 찌개는 내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했어요. 이곳에서 다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의 부드러운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았고 그 따스함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미경의 요리교실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매 환자들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주 1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았고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교실을 열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식당으로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요리 교실이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부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시작하고 싶대요.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민수야,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란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열었던 날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요리 교실은 단순한 요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엌에서 양념을 섞으며 잊고 있던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70대 김할머니는 매주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저으며 종종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경 씨, 이 냄새가 우리 집 마루에서 풍기던 그 향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80대 박 할아버지는 손이 떨려 칼을 잡기 어려워하였지만 민수의 도움으로 두부를 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다니, 이 나이에. 그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고 그 소리는 찌개가 부글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따스한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요리 교실 수업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단골 어르신들의 인사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은 씨가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이번 영상은 요리교실의 1년을 담고 싶어요. 이곳의 이야기가 전국에 더 퍼지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지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곳이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 너머로 찌개의 붉은빛과 참가자들의 미소가 담겼습니다. 식당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은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젊은이들은 주말이면 요리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의 오래된 떡집 주인인 최 노인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의 어르신으로 재개발 위기 당시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떡 한 접시를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미경 씨, 이 골목이 살아난 건 당신 덕이야. 이 떡, 교실 학생들에게 나눠줘. 저는 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떡의 부드러운 질감과 단내가 코끝을 스쳤고 그 따스함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치매는 여전히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가끔 요리교실에서 양념 비율을 잊거나 참가자의 이름을 헷갈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실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곁에서 이름을 속삭여 주었고 참가자들은 웃으며 제 실수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미소를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치매는 제 기억을 앗아갔지만 이곳에서 쌓인 새로운 추억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의 향기,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햇살, 참가자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새로운 삶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기 전 저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식당이 이렇게 됐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사진의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았고 그 순간 남편의 따스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골목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망을 속삭이는 듯 하였습니다. 미경식당은 이제 제 삶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이곳은 제 존재를 증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요리교실은 단순한 요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잊힌 추억을 되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며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벽돌 벽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고 골목의 생기는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 이 향기, 이 사람들이 내 삶이구나. 시간이 흘러도 미경식당은 이 골목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요리교실의 운영을 주도하였고 지은 씨는 전국을 돌며 비슷한 프로그램을 알렸습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부엌에 서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뿌옇게 퍼졌고 그 김이 제 삶의 흔적을 품은 채 골목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 골목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었습니다.